자, 중학교 1학년 3800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학원 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진도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까지 좀 맞춰가지고 뒤에서부터 하나씩, 앞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진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특히 지금 최근에 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오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책을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돈 주고 보는 뭐 인강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외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씩 찍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 학원 내에서의 어떤 진도가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찍을 예정이니까 한 2,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첫 단원의 그 문장의 종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장의 종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명사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은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품사를 얘기할 때는 총 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의 어떤 품사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게 되면 머리 터질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그냥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명사에 대한 인칭 구분입니다. 문장의 종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problem solving skill에 관련된 이야기죠. 1-1입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명사다라고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인칭 대명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냥 명사는 무엇인지부터 일단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물의 약속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언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칭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으면은 그렇게 약속해놓은 어떤 이름들을 보통 명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연하게 어떤 그런 이름이 없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통 것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 기준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흔히 말하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 저것, 이것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 뭐뭐 하는 것, 어떤 동작을 명사로 바꾸는 뭐 동사하는 것 이런 식의 내용들도 여기서는 전부 다 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보통 1인칭, 듣는 사람은 2인칭, 그리고 그 밖의 사람, 사물은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말하는 사람, 즉 대화 기준으로 봤을 때 말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고,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 이렇게 되는 거를 보통 2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나 아니면은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대화 속에 존재하지 않는 딴 사람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하고 단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간에 없는 제3자인 뭐 예를 들어서 민준이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민준이가 3인칭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민준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우가 지금 이 공간에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단우가 3인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칭이라고 정해지는 거는 무조건 자기 중심에서 일단 생각을 한다. 요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대화의 어떤 전제를 깔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데, 자, 한 명은 보통 단수로 나타내는데 여러 명, 즉 2명 이상을 나타낼 때, 2개 이상 또는 2명 이상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복수로 취급하고 해석 자체는 뭐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he, she, it, we, you, they 이것들이 전부 다 3인칭 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e로 시작하는 거는 3인칭 단수의 남자를 나타내니까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또는 뭐 그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그라고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첫 번째,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권에서는 남자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Mr. 하는 표현도 보통 남자를 존칭해서 얘기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실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면은 뭐 Mr. Lee, 뭐 Did you have lunch?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Mr. Lee 하면 뭐 이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칭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ncle은 뭐 삼촌이나 큰아버지, 그 다음 my father, my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father에다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는 아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boy는 소년을 나타내는 거고 the man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식에 맞춰가지고 대명사를 바꾼다면 he로 바꾸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e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인데 여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Jane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 이름을 지칭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뭐 Jane이 됐든 뭐 Mary가 됐든 아시겠죠? 그 다음 Miss Kim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Miss라는 말도 이제 여성을 존칭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뭐 Miss라는 말도 있었고 Mrs.라는 말도 있었지만은 남자는 저렇게 하나로 통일하면서 여자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불공평해. 그래서 바꾼 게 Mis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nt라고 하는 것은 뭐 고모, 이모, 숙모, 큰엄마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my mother는 당연히 엄마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엄마랑 대화하고 있으면 엄마는 you가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 대화상에 없을 것 같으면은 3인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아이, 그 다음에 그냥 여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쓴다 보시면 되고, 참고로 우리가 교과서 대화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G로 시작되는 게 나오고 W로 시작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G는 보통 걸이고 그 다음에 W는 woman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 그 다음 M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에서 it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물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그것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책,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상자,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들어가죠. 보통 얘네들은 우리가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요 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애완동물일 때 그나 그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해지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칙적인 문법 사항에서는 얘가 3인칭이 그 사물 명사가 맞습니다. 일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애완동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he나 she를 쓸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은 it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은 we라고 하는 게 나오고 you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they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we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를 얘기하는 건데 나를 포함한 한 명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기준에서 나와 같이 있는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지금 전부 다 누가 깔려 있어요? I가 지금 여기다 깔려 있죠. 근데 앞에 있는 대명사가 대명사 또는 명사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뭐 여러 명이 됐든 간에 나하고 같이 움직일 것 같으면 무조건 w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y friends and I. 근데 나는 친구들이 더 소중해.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할 거야. 그래서 my friend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대명사로 바꾸면 we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인칭 복수 같은 경우 you는 그럼 뭔데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너희들이 되는 거죠.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가요? 너를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근데 좀 특이한 게요. I 같은 경우는 왜 뒤에다가 쓰고 U 같은 경우에는 왜 앞에다가 써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건 약간 문화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이제 조금 존칭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I를 보통 뒤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같은 경우는 3인칭 복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앞에 명사도 3인칭, 뒤에 명사도 3인칭이죠. 이게 지금 탐하고 수니까 남자 여자니까 얘를 they로 바꾼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Tom and Joh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뭘 착각할 수 있냐면 얘도 남자고 얘도 남자니까 둘 다 he 아니에요? 그래서 뭐 he의 복수 명사니까 뭐 his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조건 얘가 남자가 됐든 뭐 여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남자가 됐든 뭐 여자가 됐든 무조건 복수가 되면은 3인칭 그들 또는 그녀들은 무조건 they로 통칭을 합니다. 통칭 합쳐서 그냥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hese pens라고 하는 것도 펜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they로 바꾸는 거고, those children 하는 것도 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they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 선생님들이라고 할 때도 이제 역시 뭐예요?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they는 무조건 사람만 지칭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 또는 그것들 둘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랙티스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칭 대명사 he, she, it, we, you, they로 바꾸어 쓰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지금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학원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이 문제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난 다음에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먼저 멈추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Your bicycle입니다. 자, Your bicycle에서는요, 이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my가 됐든 your이 됐든 뭐 his가 됐든 her이 됐든 아니면은 뭐 our이 됐든 뭐 their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나중에 인칭 대명사에 나올 겁니다. 뒤에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면 이 명사의 대명사를 바꿔줘야 되지 얘네들하고는 전혀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의 엄마, 결국 엄마고요. 나의 아들, 그러면 결국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알겠죠? 그렇게 대명사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Your bicycle이니까 bicycle에다가 포커스를 두라 그랬죠. 그럼 얘는 사물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it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my friends도 역시 friends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friend에 s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친구들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they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you and my friend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you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너와 너의 친구는 결국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얘도 you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his brother이라고 할 때는 his 말고 brother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되니까 역시 얘도 he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the apples라고 얘기했는데 apple에다가 s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사과들이 되는 거죠. 그럼 사과들은 그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역시 they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6번에 그의 가방입니다. 역시 가방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그럼 가방은 사물이고 백에 s 안 붙었으니까 이렇게 it으로 가면 되고, 7번은 she and I인데 여기 지금 I가 들어가 있죠. 그럼 나 중심으로 연결되는 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we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Tom and Jane 하면은 Tom도 3인칭, Jane도 3인칭. 그러면은 그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hey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9번도 지금 여기 마지막에 명사가 man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man이니까 남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니까 이렇게 he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아까 7번이랑 맥락이 똑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은 we가 된다. 자, 다음 11번은 저 예쁜 소녀라고 얘기했으니까 소녀에다가 포커스를 두세요. 그러면 소녀가 뭐지요? 그녀가 되는 거니까 sh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you and your teacher 했으면 아까 3번에 보시면 you and my friend 나오죠? 역시 you에다가 포커스를 둡니다. 선생님 my가 있는데 저거는 내 중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내가 my 다음에 friend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you and your teacher 하면은 역시 여러분들 하는 yo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s가 붙었습니다. 컴퓨터는 사물이니까 원래는 it인데 s가 붙었다는 거는 복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hey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these children 아까 위에 나왔던 those children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는 they라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전체적인 인칭 대명사 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요 책 뒷부분에 지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인칭 대명사에서 앞에 주어 역할 하는 것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주어가 뭐예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에 놓이는 명사 단어 또는 명사 덩어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얘 해석을 할 때는 그 명사 뜻에다가 뭐뭐은, 뭐뭐는, 뭐뭐시, 뭐뭐가로 좀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뭐은는을 조금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어는요. 자, 그러면은 현재형과 과거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데, 일단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뭔가를 상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뜻이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요건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동사는 총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에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형용사 하다 뭐 이런 말로 좀 쓰이는데, 또 그럼 또 이런 질문이야. 선생님 형용사가 뭐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명사에 대한 어떤 상태나 아니면은 어떤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보통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뭐뭐이다 뭐뭐다라고 얘기할 때는 뒤에 반드시 명사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는데 이 또 들어가는 게 보통 신분이나 아니면은 직업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뭐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장소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꼭 나옵니다. 근데 장소를 표현하는 걸 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보통 어디에로 해석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럼 또 전치사가 뭔데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그 명사의 어떤 그 장소나 아니면은 뭔가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를 전치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in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 뭐 on 하는 단어는 뭐뭐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she is in the room 이렇게 들어가면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이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거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통 전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다, 뭐뭐에 있다, 형용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형과 과거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현재형부터 먼저 볼게요. 현재형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누구만 쓴다? IM만 씁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줄여 쓴다 하더라도 IM으로만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is를 쓰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3인칭 단수 주어들 he나 she나 it이나 아니면 he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뭐 사람 이름 뭐 미스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she는 뭐 제인도 있었고 뭐 it은 뭐 어떤 단수 사물 명사들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is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we, you, they 같은 경우는 어떤 애가 들어가느냐? 2인칭 즉 너나 아니면 그 외에 뭐뭐 들자로 해석되는 복수 명사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과거형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형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뭐뭐 형용사 하다인데, 과거형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 쌍시옷 다자로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것도 세 가지를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뭐였다, 뭐뭐에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형용사 했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석이 되어서 지금 쓰는 걸 보시면 I하고 그 3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는 was를 쓰는데 2인칭은 또는 복수는 were를 쓴다 하는 거 요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it's와 it의 소유격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헷갈리기 쉬우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책에 지금 제일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핵심 문법상 암기표라는 게 있어요. 그 암기표에서 인칭 대명사 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it하고 it의 소유격 it는 헷갈리기 쉽다 한데, 여기서 i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라는 뜻이고, 여기에 it는 지금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t is 이렇게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 줄일 때 어떻게 줄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비동사에 있는 요 모음들이 뭘로 바뀐다? 전부 다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퍼스트로피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그냥 국어식하면 갈게요. 작은 따옴표 아시겠죠?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형일 경우는 이렇게 줄임이 가능한데, 과거형을 보면 지금 줄임 표시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줄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프랙티스 2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말 해석과 뜻이 통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게 현재형, 과거형 둘 다를 했습니다. 둘 다를 했으면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우리나라 말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부터 지금 딱 봤을 때
현재형이 있을 수 있고 과거형이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는 작년에 12살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작년이니까 과거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주어 명사는 I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was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어젯밤은 추웠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렇게 뭐 날씨 갖고 얘기할 때 it이 지금 들어가기는 해요. 이걸 비인칭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단수기 때문에 was 이렇게 들어가죠. 자, 마이크와 앤디는 학생이다. 학생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현재형을 써야 되겠죠. 근데 앞에 지금 마이크와 앤디는 지금 두 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합치면 the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ll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녀의 양손은 사탕으로 가득했다, 가득했다,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과거형이죠.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 3권과 4권과 대화해 보면 도와줄래? 내 양손 가득 찼어. My hands are full.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했던 건데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역시 과거형을 써야 돼가지고 wall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한국인이다죠. 이다는 현재형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a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나는 캐나다 출신이다. 역시 여기는 비동사가 am이 들어갑니다. 현재형을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자, 프랙티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 해석과 뜻이 같도록 빈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녀는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고칠 것만 고치고 틀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선생님이다. 근데 she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all이 아니고 i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잠자리이다. 그것은 잠자리이다. is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비동사 is 맞죠? 얘는 동그라미. 너와 나는 친구이다. 자, 별표 치세요. 요거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요것만 딱 보고 쌤 M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you and I 합쳐야 되니까 합치면 누가 돼요? we가 되는 거죠. 근데 we는 M을 안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ll로 바꿔주고요. 자, 피터와 데이비드는 형제다. 역시 피터 한 명, 데이비드 한 명 합쳐서 두 명 나왔지. 그럼 합치면 누가 돼요? 그들이 되니까 they가 되겠지. 그럼 is는 뭘로 바꿔요? all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번 우리는 버스를 타고 있다. 우리는 버스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에가 we가 맞고 여기 all 쓴 거 그대로 맞죠. 타고 있다 요거니까 요거는 맞고요. 나는 행복하대요. 형용사 하대요. 형용사 하다. 해피 행복한 형용사 하다인데 was를 썼으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했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M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그들은 도서관에 있었다. 있었다. 과거형이죠. 앞에 they죠. 그럼 was가 아니라 were로 이렇게 써준다. 자, 그는 피곤했다. 역시 쌍시옷 다자 들어갔죠. 앞에 주어가 he네. 그러면은 were이 아니라 was로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갈 내용은 비동사의 부정문하고 이제 그 일반 동사의 긍정문, 부정문 이런 파트들이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의문문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문문 같은 경우도 뒤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진도부터는 이제 그 뒤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찍는 걸로.